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상옥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검사는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좋은 표준화된 검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영아와 유아를 좀 구분해서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표준화했다라는 것이 특성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저는 아동 발달을 검사하는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실제 이제 몇만 건의 이런 검사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였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실제로 현재 사회에 맞는 이런 적정한 검사도가 많지 않고요. 발달에 대한 걸 검사하면 또 이제 기질에 대한 게 필요하고, 또 기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하면 또 다른 부모와 상호작용이 또 필요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검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아이들의 발달과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또 그걸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육아에 대한 조금 정보를 얻고요. 좀 편안하게 육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사실은 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해서 기질을 평가하는 검사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고난 어떤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질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격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떠한 상황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보이는 호기심, 내지는 아이들이 대처하는 방법, 또 다양한 어떤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요. 그 행동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기질에 대한 부분을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발달 검사하면 보통 병리적인 아주 발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검사지는 그런 검사지가 아니고요. 일반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타고난 특성, 기질이나 아니면 지금 발달 연령에 맞게끔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선별하는 검사지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지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게 됐어요 하는 부모님에게는 기질에 대한 부분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고요. 유아 같은 경우는 이 발달에 한 가지만 발달을 보는 게 아니고 영역으로는 한 5가지 정도 영역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은 이 발달에 대한 부분이 골고루 발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또 아이를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내에 이제 다양한 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발달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서 판단하는 그런 검사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 검사는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발달 검사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아하고 유아에 대한 연령이 정확하게 36개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동 발달 검사 이렇게 해서 보통 모두 아울러서 보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럼 조금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했고요. 또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어떤 영역, 하위 영역으로는요, 아이에 대한 상호작용 수준이 나와요. 상호작용을 아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동시에 봄으로써 부모님 어느 정도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수준까지 볼 수 있어서 조금 부모님들이 되게 만족하시죠. 영유아 기질 및 발달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질 및 발달 검사는 영아와 유아를 따로 표준화 검사를 해서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아이의 기질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발달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거기에 적합한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또 부모님들이 어떠한 양육 방식을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질 및 발달 검사의 특징으로 보면은요, 실제로 EBS에서 개발한 이 검사는 교육 심리학자, 또 임상 심리사, 또 교수진, 또 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실제로 개발한 검사 도구이고요. 특징으로 보면 기질에 대한 부분과 발달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검사하는 검사라는 것이 아마 조금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질에 대한 부분은 4가지로 저희가 기질을 분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질에 대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적응성과 활동성, 규칙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발달 특성에 대한 부분으로는 3가지 자아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정서 행동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애착 외상, 우리가 말하는 PTSD고요. 문제 행동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발달해서 아이들의 미성숙한 행동과 또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분을 결과로 같이 제공하는 부분이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바탕으로요. 이걸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실제로 교사로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같이 있는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아이들한테 맞는 환경과 적절한 양육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기질과 발달 검사의 구성을 알아볼까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크게 대분류로 종합 그래프가 보여지고요. 그 각각의 측정 항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녀 발달에 대한 특성, 그리고 정서행동 특성, 또 상호작용 특성으로 해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기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질이 4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수준을 평가해서 나타나는데요. 그 기질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특성이 3가지가 들어가는 것도 그래프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자아라든가 아니면 사회성의 발달, 인지적 발달에 대한 특성도 같이 보고 있고요. 현재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애착에 대한 부분과 또 문제행동 특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 또 발달 촉진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수준과 공감 수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관심 항목으로 해서 주관식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면 언어에 대한 부분, 또 또래에 대한 어떤 적응력, 그 다음에 정서 발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의 어떤 아이들의 행동, 그 다음에 아이들의 문제 행동 중에서 다른 사람을 핥히거나 물거나 꼬집는 이런 행동에 대한 공격성이 나오거나 저희가 주관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걸 보시고 아이들의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부모의 양육 태도를 통해서 개입할 것인지 또 이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강화할지에 대한 부분을 개입하는 순서를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사용 수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하는데요. 아이의 TV라든가 태블릿,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분에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질 및 발달 검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하시고 나면 첫 번째로 아이들의 기질 발달 검사는 우리 아이들을 정확하게 조금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통해서 건강하게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가끔은 아이들이 부적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어지는 검사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유아 기질 및 발달 검사에 대한 검사 실시와 해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실시하실 때에는 영아용과 유아용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검사 문항수는 75문항이고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로 소요됩니다. 여기에 유의사항은 이 검사의 각 문항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모님께서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평소에 우리 자녀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큰 틀에 제공이 되는데요. 각 어떤 발달 요인에 대한 구성마다 그래프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전체에 대한 총괄 그래프, 각 영역에 대한 그래프, 또 소호 척도에 대한 그래프가 각각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사 응답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고 저희가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해석합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거는 검사에 응답하는 부모님께서 부모 보고식이다 보니 얼마나 성실하게 이 검사를 임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무응답, 두 번째로는 연속 동일 반응, 세 번째는 비일관성 여부에 대한 부분을 보고요. 옆에 보시면 결과에 문제 없습니다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종합 결과부터 처음에 첫 장에 보여지는데요. 종합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의 기질을 먼저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기질은 어떠하다라고 해서 아이에 대한 부분의 기질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많은 설명이 있죠. 이 부분을 조금 정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 결과입니다. 이 기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성격과 또 아이들이 발달에 대한 부분의 어떤 긍정적인 수준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양육 태도와 환경에 대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질에 대한 부분과 성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 결과 그래프를 보면 발달 특성, 또 정서적 행동 특성, 상호작용 특성에 대한 수준을 보면서 적절하게 아이가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치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질 특성 보시면 기질의 특성은 좋고 나쁜 것이 없지요. 실제로 기질의 강도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는 어떤 특성인데요. 첫 번째는 적응성, 두 번째는 활동성, 규칙성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뒤에 조금 자세히 나오니까요. 우선은 그래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적응성에 대한 결과가 보통 아니면 아이들의 수준이 높음, 낮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뒤에 보시면 활동성에 대한 부분도 보통, 또 여기 뒤에 보시면 규칙성에 대한 부분이 높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현재 기질 특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달 특성을 볼까요? 우선 전체적인 것에 대한 수준이 나와 있고요. 하위 요인인 자아 개념에 대한, 자아 발달에 대한, 또 사회성 발달에 대한 부분, 또 인지학습에 대한 발달 부분을 동시에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아 개념이라던가 이런 사회성 발달에 대한 부분의 수준을 높음, 보통, 낮음 이런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이 61로 좀 높은 편에 속해서요. 아이가 잘 하고 있는 발달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사회성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학습에 대한 부분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달 특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발달 특성은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각각의 발달에 대한 수준이 다르다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아동기, 청소년기까지 각각의 어떤 독특한 개성이라든가 자신이 잘하고자 하는 부분에 따라서 학습적인 부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걸로 문제시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아니 부적응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사회성 발달에 촉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개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서행동 특성에 대한 부분은 앞에 제가 설명 다 드렸죠. 이 정서행동 특성에 대한 것은 이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높은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 좋습니다. 그래서 애착에 대한 외상 PTSD를 확인하면 지금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이가 현재 스트레스 상황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행동 중에서 공격성에 대한 부분은 보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걱정, 불안에 대한 부분은 낮음, 그 다음에 과잉 행동에 대한 부분은 보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의 어떤 스트레스 정도가 다른 부분보다 특히 앞에서 보셨듯이 애착 외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검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정서행동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보면 보통으로 아이의 어떤 특성상의 기질과 연결해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부분이 올바르게 아이들한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과 지지를 통해서 아이에 대해서 좀 반응을 빨리빨리 해주는 그런 것이 건강한 발달을 돕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녀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부모 자녀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 간의 자극과 반응에 대한 또 이걸 통해서 아이하고 의사소통 또 이거에 대한 상호작용 수준을 확인하는 건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지지나 격려, 또 애정 표현 이런 것을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부모 자녀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적으로 높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높다라고 하는 것의 하위 요인 아까 관심도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공감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잘 해주는지 발달에 대한 촉진 방법을 알고 적절하게 놀이를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높음 수준은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혹시 보통 수준에 이르거나 할 경우에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하실지를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유아 기준 및 발달 검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믿거나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적절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 아이가 겪는 어려움이나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고요. 좀 아이들에게 행복한 이런 가정 환경을 제공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